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일단 연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진행이 됐는데 보게 되면은 다행인 점은 연휴 이전에 이렇게 전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던 게 식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좀 전환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졌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때가 좀 최근 하락의 시작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비슷한 부근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연휴 이후에 오늘 어차피 목요일이고 이제 내일 금요일장 남았고 내일 당장 이거를 뚫어준다?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서면서 완전히 전환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이런 갈래길에 놓여진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번개 맞고 떨어지는 듯하게 해서 하락이 더 거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을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연말 좀 분위기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슈는 있죠. 미국 대선 있고 금리 인하 있고 그러면서 연말 아니면 금투세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요런 좀 혼조세 상황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잡매매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매매를 하도록 노력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좀 임팩트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고 불안불안하다 마음이 뭐 그런 상태일 때 매매를 아예 쉴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되 약간은 좀 깔짝깔짝거리는 그런 매매를 한다던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불안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 좋게 표현하면 깔짝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임팩트 있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약간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그렇게 확실성이 없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럴 때 좀 약간 조심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임팩트 있는 매매를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이럴 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분에게 이럴 때일수록 임팩트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이유인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그쵸.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조심하는 게 깔짝거린다? 아니면은 좀 갈대처럼 흔들리는 매매를 한다? 이게 조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좀 비중 낮춰서 약하게 하게 되면 그게 조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럴싸하게 그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능이니까.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본능에 충실한 것 같고 오히려 거기서 잘하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다.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일단은 이 논리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대전제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는 걸 것 같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선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확신이 있다면은 깔짝거리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임팩트 있는 매매를 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게 맞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때 임팩트 있는 매매 하세요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한 팁을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매매한 거를 간단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임팩트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저는 불안할수록 불확실성이 강할수록 잡매매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단기 단타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스윙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뭐든 간에 처음에 포지션 잡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고 나쁘고가 좀 확률적으로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매매를 시작하고 나서 포지션을 유리하게 잡아 놓을수록 매매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포지션, 그러니까 시작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좋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세 번째도 연결은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를 토대로 한번 매매했던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 오늘 매매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이거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간단해요. 고점 돌파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단타 트레이딩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곳이 요 부근이었습니다.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 그게 이제 일봉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 부근까지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뚫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 뚫고 나서 뚫자마자 조금은 빠르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25,000원까지 뚫는 거 확실하게 보고 나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트라이를 섞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장 초반 캔들하고의 연계성, 요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요 시점에 뚫을 때 사실 당일 고점 돌파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더 메리트, 크레딧을 주면서 갔었고, 그리고 요 정도 됐었을 때 충분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당일 장초반 고점을 뚫는 24,000원 넘어갈 때 트라이를 더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다 해당하는 건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매수를 잡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꼬리 남기고서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매수를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저기서 한다면 매수를 되게 줄여서 하면 했을 수 있는데, 차라리 그 매매는 안 하겠다 하고서 저는 그거를 한 템포 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4,500원 부근에 저 매수를 한 다음에 저기서 또 꼬꾸라지면 똑같이 잔매매가 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면은 바로 포지션 방어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24,000원대는 만약에 들어갔다가 잘 안 되면 바로 포지션 방어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24,500원대 들어간 거랑 24,000원대 들어간 거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일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뭐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 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한 논리대로 그냥 갖다 붙이게 되면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비중을 얼마나 확실하게 실을 수 있느냐, 요 차이에서 저는 24,000원 부근에서도 봤었는데, 이때 호가나 아니면 거래량 아니면 흔들리는 모습, 파동의 모습 이런 걸 봤었을 때 저는 여기서 그냥 용기를 내서 팍 들어가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고요. 24,500원까지 확실하게 보고 나서 밑에 호가 받쳐지는 거랑, 그리고 흐름이랑, 그리고 추가로 당일 고점을 뚫어줄 때 거래량이 확실하게 보여진 모습까지 확인을 다 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산 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요 시점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24,000원이나 24,500원이나 가격적으로 별 차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24,500원이면 괜히 더 불리한 가격에 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가격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게 한 캔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더 지켜봤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뭐 24,500원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지켜보고 확신을 더 가지고 베팅을 했다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24,000원 부근일 때는 제 기준에선 결정적으로 이 거래량이 요 정도밖에 안 섰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났다, 다 지켜보고 시가 장 초반의 캔들의 거래량을 이겨섰어, 그러면서 고점 돌파했어, 그러고 나서 안 밀리네,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난 시점에서 저는 좀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게 저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제 기준에서 잔매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게 산 것 치고는 저는 근데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확실하게 행동을 해줌으로써 나머지 이 뒷부분의 매매가 다 쉬워졌으니까 그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에선 특히나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초반에 요 시점에서 매매에 대한 성패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거 단타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단타 또는 스윙, 장기 투자 뭐 이런 거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시작은 있잖아요.
그 시작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시작을 잘 잡아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기 포지션을 그냥 잘 잡아놓고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매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거 스윙 해야지, 이제 일봉 보면서 쭉 보면서 이게 추세 전환돼서 하락해서 내 보합 부근까지 오면은 그냥 일정 기준을 잡고서 거기서 그냥 익절 대응만 하고 나머지는 이거 한번 지켜보면서 끌고 가봐야지, 이러면 스윙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거 웬만큼 보합선을 건든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에서 확실한 좀 돌파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의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이슈,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달 이상은 지켜보겠어 해서 웬만큼 이거 완전히 털리지 않는 이상 좀 지켜보면서 가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좀 중장기 아니면은 장기 투자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스타일대로 각자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 잡아놓은 거는 이걸 가지고 저처럼 그냥 조금 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러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타, 아니면 여기서만 확실하게 끝냈다? 그러면 스캘핑, 이런 식으로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할 거야, 이 틀에 갇히다 보니까 각각의 매매가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초기 포지션을 신중하게 임팩트 있게 잘 잡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계좌나 나의 일하는 환경, 뭐 전업 투자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테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거 스윙으로 갖고 가겠어. 아니야, 나 이거 단타로 끝내겠어. 난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좀 끌고 가볼까? 이런 식의 선택권이 생기는 거고, 그 선택권은 거의 대부분 초기 포지션에서 확실하게 갈라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초기 포지션에서 임팩트 있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다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잡매매, 특히 처음에 포지션 잡을 때 잡매매 좀 조심하시고요. 제가 클럽에서도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기본기 훈련 같은 거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 기본기 훈련에서 막 이상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약을 줘요. 제약을 두면서 확실하고 필요할 때 매매를 해보는 거, 낮은 비중으로 일단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밍과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고, 그거를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면 그 비중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 매매에서 초기 포지션 잡을 때 딱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유용한 기본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초기 포지션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면서, 아까 처음에 나온 질문하고도 이어지는데, 애매하게 할 것 같으면은 시장 불안하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 핑계로 인해서 나 조심히 매매해야지, 이게 좀 모순일 수 있다. 조심히 매매할 것 같으면은 매매를 아꼈다가 더 확인하고 더 확실할 때 확실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아니면 행동을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한다. 요런 습관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포지션을 잘 잡아놨다면은 그 포지션을 너무 조급하게 정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듣다 보면은 종목 선정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로 압축해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비중을 잘 들어갔으니까 뒤에 게 잘 풀린 거지, 만약에 종목도 잘 선정했고 타이밍도 이렇게 가늠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비중 조금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초기 포지션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결국은 오늘 얘기도 종목 잘 고르고 타이밍 잘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어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얘기가 필요할까요? 뭐 그냥 되게 단순하게 답변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러한 생각과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앞으로 미래가 좀 많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잘 고른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 고르겠죠. 그리고 초기 포지션 타이밍 잘 잡고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잘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종목, 저인들 제가 하는 모든 매매가 이렇게 딱 구현될까? 오늘 이렇게 했고 내일은 이렇게 되고 할까? 매번 이런 매매가 될까?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꾸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기반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10번 시도해서 1번 이렇게 될 거고, 누군가는 10번 시도해서 5번, 6번 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잘한다는 사람은 10번 시도하면은 6, 7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3-4번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걸 계속 시도하고 이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저는 결국에는 방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흔히 말하는 초보자들이 말하는 종목 선정 잘한다는,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목 선정 잘한다랑 좀 결과 관점이 다른 것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종목 골라야 된다,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목 선정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 잘 해야지 수익도 나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은 종목 선정이네? 여기에는 뭐 되게 논리라던가 노하우라던가 경험이라던가 그런 게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말 자체에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종목 선정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배워가는 분들이 종목 선정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의 간극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말 그대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요거만 한번 물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임팩트 있게 매수를 딱 했는데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 뭐 아니면 장대 연봉이 나왔어, 한마디로 이제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좀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으로 갔을 때, 그때 방어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흘러내릴 때도 누군가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갑자기 장대연봉 팡팡팡 꼽으면서 이렇게 흐르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이런 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저는 이거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는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 대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넘어가고 싶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매매를 했는데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 안에서의 파동 흐름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갖는 편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24,000원 부근 위에서 버텨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파동이 짧다면 짧지만 반드시 존재는 하거든요. 물론 초보자분들은 그게 너무 짧아서 대응을 못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실력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파동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손절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비중만 줄여놓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맘먹으면은 뭐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파동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본인이 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랑 맞물려서 오늘 얘기가 나갔을 것 같고요. 임팩트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 왜 그래야 되는지랑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제 어니스팀이 얘기한 것처럼 투자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을 통해서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처음부터 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주식 경력이 뭐 3-4년, 5-6년 이렇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많이 훈련이 됐을 거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3자가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 분명히 교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이제 클럽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실력을 길러서 전체적인 수익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클럽 운영 방향이니까, 그런 면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클럽 가입은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란에 저희가 댓글을 하나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 댓글 타고 들어가셔서 저희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하시면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클럽을 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지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글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면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러고서 가입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